자, 지난 시간에 가정법에서 if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는 토요일 날 설명을 했었으니까 이 책을 다시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혁아, 불 바꿔라. 자, 가정이나 상상이나 소망, 가능성 등을 표현하는 가정법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본 형태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가 가정법 과거 이야기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가 과거형이라서 명칭을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한 거고, 분명히 가정법은 현재 사실 또는 과거 사실, 사실에 반대되는 어떤 소망이나 좀 이렇게 되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제일 강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구조는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동사원형 이 짝을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해석 자체는 현재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하면은 할 것이다 또는 하면은 할 텐데, 즉 하자 개념으로 해석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if절에 나오는 비동사의 과거형은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1인칭, 2인칭, 3인칭, 나, 너, 그, 그녀, 그거 얘기하는 거고, 수라고 하는 것은 단수나 복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누가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were를 쓴다 하는 거. 요게 일단 문법적인 법칙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여기도 생긴 꼬라지가 헤드 PP, 이걸 보통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여러분들 중3 때 배웠습니다. 교과서 5관지 6관지는 내가 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래서 이거 따라서 과거 완료라는 말을 따라 안 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과거이기 때문에 조동사는 과거형을 쓰나 단어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내려오는 놈도 2개로 따라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을 맞춰줘야 된다 하는 그런 법칙이 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얘는 해석을 할 때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한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 말 해석이 해자라고 나와 있어요. 하자로 해석되는 것들은 대부분 현재형이고, 해자로 해석되는 것들은 전부 다 과거형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에 있는 요 헤드 PP 자리와 주절 자리에 넘어가게 되는 조동사 과거형의 동사 원형, 즉 이 두 개가 섞여져 있는 거를 혼합 가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지금 생긴 꼬라지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뒤에는 have pp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사 원형을 쓴다. 그러면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때쯤에 뭔가 했더라면 지금쯤이면 뭐뭐 할 것이다의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고, 즉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사용된다. 1년 전에 승재가 열심히 운동을 했더라면 지금쯤 보디빌딩 대회에 나갔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주절에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now나 today나 still 등의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이게 혼합 가정법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기억을 해놔놓고, 이게 저번에 수업 때 내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아마 칠판으로 해놨던 거기 때문에 필기를 안 하셨으면은 오늘 수업 마치고 사진으로 보내드릴게요. 지우기 너무 아쉬워서 사진으로 좀 찍어놓은 게 있어서. 자, 문제 갑니다. 다음 문장의 관로 안에 주어진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고치시오. 단 고칠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쓸 것. 박지호의 숙제 했나 안 했나? 못하기는 뭐 개소리. 아이고 씨, 어디서 뻥을 치고 앉았나? 이준엽 1번 답 불러. 월. 지원아 솔직해지자. 니는 숙제를 안 한 거지 뭐 한 게 아니잖아. 2번 민재. 네, 대부분이죠. 네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면 나는 영화를 보러 갔을 텐데, 이 얘기입니다. 준이 3번. 월. 네, 월. 이상한 드림 날리지 마라. 네. 자, 그 다음에 4번 승진이. 뭐지? 아니라고. 월? 4번 하고 있는데요.
지금 4번 답한 거예요? 네. 그래 뭐 숙제했다는데 의의를 두자. 얘는 B 그대로 쓰면 됩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인 이 자스가 어떻게 워스나 월이 들어가? 자, 그 다음에 5번 성범이 해볼래? 네? 정말 안 했습니까? 저 오늘 책을 샀는데 책을 언제 사라 했는데요? 예.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오늘 왔습니까 책이? 제2의 박지원의 냄새가 느껴지네. 그건 혜진 태연이 5번 답 불러라. 헤드. 헤드. 헤드 승재 6번 답 불러. 정치 글 시험 너도 숙제 안 했죠? 했어요. have avoided did have avoided입니다. 과연 함원주는 박지원과 같을까 안 같을까? 7번 답 불러봐. 옆에 가르쳐주지 마라. head accepted 맞아요. 이거는 혼합가정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now가 지금 있어가지고 그렇죠. 자 다시 8번 준엽이 new 9번 민재 이건 have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now가 있기 때문에 요 시점을 그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요 이야기는 그냥 읽고 치우시면 됩니다. 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 일에 대한 가정 상상을 나타내고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은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미래 일에 대한 가정을 나타낸다. 니네가 어차피 독해글을 읽을 때는요, 이게 무슨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구별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해석을 할 때 그냥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을 치우세요. 뭐 거기서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하는 말까지 누가 다 얹혀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는 안 될 거니까 그리고 설령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 글을 좀 디테일하게 조금 봤을 때에 필자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요런 거라면 좀 그럼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는 그런 말 자체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까지 만약에 파악하셨다. 그러면은 최소한 2등급까지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wish,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입니다. 자, 일단 여기 wish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뭔가 소망을 나타내는 동사로도 많이 쓰이죠. 원래 wish라는 단어가 소망하다, 희망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자, 이 주어가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조금은 달라집니다. 만약에 주어가 나다. 그러면 I wish로 이렇게 덩어리가 되면요. 그냥 가정법 특성상으로 그냥 해석 자체를 좋을 텐데라고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I wish가 아니라 I wished,가 들어갔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어가 내가 아니라 뭐 네가 되거나 아니면 그가 되거나 그녀가 되거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wish를 아까 처음 내가 말씀드렸던 소망한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빠지냐면요. 저기 지금 예문에 나와 있는데 요거대로 그냥 갈게요. 그냥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뭐뭐 했다면 좋을 텐데 그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고등학교에서 서술형이 없었다면 몇 년 전부터 그게 없었다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안 드립니다. 그냥 읽고 치워도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요. 언제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하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교과서는 중학교 때 많아봤자 스페셜 레슨 하나 더 들어가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니 뭐 그럼 원래 교과서는 8과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교과서에 몇 과까지 들어갔냐면 12과까지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럼 12과에서는 I wish와 관련된 이런 가정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아직 우리 관계사 배웠죠. 관계사에서 보면 복합관계 있잖아요. 무슨 앱을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까지도 중학교 과정에서 다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니네가 중학교 때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게 원래 중학교 과정입니다. 원래 있잖아요.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무슨 과정을 많이 하냐면요. 말하기 과정이 되게 많습니다. 말하기 듣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원어민 쌤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되게 특출나게 말을 잘하는 친구 아니면 소심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친구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런 친구가 있죠. 생각 없이 막 찢기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보통 초딩 때 많이 들어가고 중등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대부분 뭐냐면은 문법하고요. 쓰기가 많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많냐면은 그 읽기가 원래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시험 쳐봐서 알잖아. 글이 길 수밖에 없는 거야. 원래 과정이고요. 그런데 이 개 같은 서술형이 딱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저 IBC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아직 우리가 수프림에서 지금 저걸 안 건드렸지만은 결국은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뭐뭐 하면 좋을 텐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뭐뭐 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직설법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뭘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 I'm sorry로 시작을 해요. I'm sorry로 시작을 하고 직설법 바꿨을 때 위에 거는 동사 현재형을 써버리게 되고 밑에 거는 동사 과거형을 써버리게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쓰락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쌤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독해를 해서 IBC가 또 나올 것이고 또 재수없는 경우라면 대화문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칩시다. 그러면은 분명히 IBC가 분명히 나올 건데 저거 직설법 바꾸라고 해가지고 I'm sorry로 바꿔서 쓰시오 하면은 너희는 생판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인데 학교쌤들은 저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학교쌤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저 문제를 낼까요? 학원에서 다 배웠겠죠. 감수 끊어내겠지. 그래갖고 뒤통수 한번 빡 하고 때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직설법 포인트가 있다 하는 건 알고는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 저런 표현이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독해 파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as if는요. as if는 여기 지금 보시면 해석 자체가 뭐뭐처럼이라고 지금 얘기했어. 그럼 얘네는 어떤 역할이 뭐냐 하면은 비유입니다. 비유. 예를 들어가지고 C번에 예문을 보면 오른쪽 해석이 있어요. 자, 그녀는 돈을 소비하는데 마치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것처럼 돈을 쓴대. 그럼 어디에 쓴다는 얘기야? 아, 펑펑 쓴다. 엄청 펑펑 쓴다 이런 얘기죠. 비유 자체가. 그러면은 라이트. 자, 나무에서 그것이 자라는 것처럼 돈을 쓴대. 자, 그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실제로 돈이 나무에서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직설법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앞에 내용 다 버리고 요 뒤에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연결사 중에서 이런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In fact, 실제로는, 사실은. 그래 놔놓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 다음에 동사 현재형,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 이런 식으로 직설법을 쓴다 이런 얘기죠. 밑에 거 보시면 그 소녀는요 마치 그가 유령을 봤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소년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무서워. 뭔가 가위에 눌렸거나 아니면 벌벌벌 떨고 겁먹고 있는 상태죠. 야, 아니 귀신 봤나? 와카노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귀신을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이 글대로 얘기하면 안 봤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를 직설법 바꾸기다 하나만 써드릴게요. 그러면 in fact라는 말을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주어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데 had see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동사 과거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은 so가 들어가야 되지만 긍정과 부정의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안 봤다라고 해야 되니까 didn't see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직설법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나오든 아니면 앞에서 배웠던 그놈이 나오든 간에 무조건 가정법 직설법은 무조건 연습을 하세요. 이거 어디서 연습을 하는 게 제일 낫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내가 프린트로 줬던 그 책에서 직설법 가정법 제일 연습하기 쉽습니다. 중학교 3학년 영작에서. 근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을 봐서 내가 조금 하도록 하고 일단 해석만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좀 잡으세요. 그러니까 얘는 비유적인 느낌, 얘는 소망에 대한 느낌. 그렇게 해석을 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잠깐 읽어볼게요.
자, 주어 더하기 wish나 as if를 사용하여 현재 이루기 힘든 소망 과거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 자, 줄 것입니다. 현재 이루기 힘든 소망이나 과거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 그 다음에 사실과 반대되는 상상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는 시점의 일을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 그 전 시점의 일을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해석을 잘 잡아주면 되겠더라. 쌤, 저걸 알고 있는 대로 알고 있는데도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 뭐야? 이 단어의 문제라고. 자,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다음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하랍니다. 이준엽 1번 답 불러. 의아는 자신이 전문가처럼 말한다. 전문가인 것처럼 말한다죠. 그러면 실제로는 전문가가 아닌데 아는 것처럼 깐죽깐죽대는 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석 따로 안 적을게요. 2번 민재. 내가 예전에 친구가 계속 연락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정확하게 말하면 좋을 텐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친구들과 연락을 계속 유지했더라면 좋을 텐데. 했더라면 좋을 텐데죠. 승재 3번. 마치 못 봤던 것처럼 전체 문장 다 해석해라. 모든 것은 나에게 이상하게 보였다. 보인다. 보인다. 마치 못 봤던 것처럼 과거에 못 봤던 것처럼. 그렇지. 마치 그 전에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성범이 잘했습니다. 자, 4번 이승진. 그녀는 부모님께서 자신의 유학 계획에 뭐뭐해 친선에 주신 저 죄송한데 말이 정리가 안 돼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녀는 부모님께서 자신의 유학 계획에 친절히 열시기 바랍니다. 이 친절이 어디 있어요? 왜 열리지 친절이? 글씨가 작잖아요. 글씨를 좀 날려 쓰지 마라. 자, 그녀는 소망합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승인하기를 소망합니다. 뭐를? 그녀의 계획인데 유학 가려고 하는 계획이죠. 자, as if 직설법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디테일하게 했다가 여러분 머리 터집니다. 지금도 머리 터질 건데. 자, 그 다음 if 생략 별표 3개. 자, if 생략 같은 경우는요. 자, 동사가 were이나 had나 should일 경우에 접속사 if를 생략을 할 수 있다. 근데 if절의 주어와 조동사는 도치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떤 놈이 나왔다. 그러면은 if가 빠졌고 주어랑 동사가 자리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얘네들을 봤을 땐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이거는 뭐뭐가 뭐뭐 하면이고 이거는 뭐뭐가 뭐뭐 했다면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무조건. 물론 지금 내가 이렇게 바운더리 쳐놓은 자리가 여기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문장이요. 예를 들어 지금 밑에 감 써볼게요. 적지 마세요. I would play soccer with you라고 지금 이렇게 딱 해놓은 상태에서 뜬금없이, 여러분 어차피 이쪽부터 해가지고 해석할 거니까 뜬금없이 head가 보이거나 뜬금없이 were이 보이거나 아니면 뜬금없이 should가 딱 보였다. 그럼 이 앞에서 딱 끊어야 돼. 이 앞에서 딱 끊고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뭔가 자리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if가 생략되었고 주어랑 동사 자리가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의고사 칩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요.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 되게 중요하다. 내가 지금 반을 나눌 예정이거든요. 9월달에 모의고사 한 번 더 있나요? 부모 36, 92모. 11. 12. 저 그거 지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학교에서 치는 거는 36, 91이고 나는 지금 학원에서 그냥 7월 말 됐으니까 월말 평가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 자료로 내가 할 예정이니까
그래서 반편성이라서 난 반 두 반으로 나눌 거예요. 못하는 반 잘한다. 말을 똑바로 하자. 안 하는 반 하는 반. 기초반 심화반. 안 하는 반 하는 반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세상에 못하는 놈은 없어. 안 하는 놈이 있을 뿐이지. 그죠? 얘는 없다. 누구처럼 이 두 번씩이나 경고를 줬는데도 저렇게 못했다고 뻥카나를 시키죠. 자 갑니다. 다음 두 문장이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을 채우래. 승재 1번 다 불러. 뭐예요? 월라이. 월라이. 원주 2번 다 불러. 논 논에 가고 싶나 봐. 자꾸 논논논거리서. 자 그다음에 3번 준엽이. 예 원류 얘 원류는 아니고 그냥 원류다. 원류 자 4번 민재. and our team practice had our team practiced.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바뀌는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4번. 별표 5개. 5개. 와. 5개요? 5개. 어떡하지? 특히 어떤 놈이 제일 중요하냐면은 바로 요 A번입니다. 그 서부고에서 아마 이거 나왔지 싶은데 그 어느 부분이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 2과였나 3과였나 4과였나 뭐뭇이 없다면 하면서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그게 지금 딱 요 얘기거든요. 자, without the internet, without 가정법인데 요게 보통 해석 자체가 뭐뭇이 없다면 이런 뜻이에요. 뭐뭇이 없다면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뭇이 없었다면도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만약에 없다면이 답이라면 콤마 다음에 나오는 조동사 would가 됐든 could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뒤에 동사 원형만 딸랑 보이면은 이때는 없다면이 맞는 거고, 만약에 would 조동사가 들어갔는데 뒤에가 have 과거 분사가 딱 들어갔다. 그러면 이때는 없었다면이 맞아요. 없었다면이. 자상은 쉬었다고 얘기합시다. 빨리 그거 클릭 안 되니까 막. I would be happy to be of service to you. 근데 요 문장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be of service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living in the country인데 그 나라에 산대. 그러면은 would feel more relaxed. 그러면 당신은 좀 더 편안해질 텐데 또는 편안함을 느낄 텐데 그런 이야기고요. 3번은 별표 치세요. but for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뭐뭇이 없다면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면은 교통 혼잡이 없다면이 아니고 얘는 없었다면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게 없다면이냐 없었다면이냐 그건 누가 결정 지어준다. 조동사 과거 다음에 have pp가 들어갔냐 아니면 동사가 원형이 들어갔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교통 혼잡이 없었다면 우리는 제때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요, 일단 해석은 이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would not have cheated. 부정행위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의? 친구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일단 5, 6번 해석하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in your place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입니다. 이거랑 조금 풀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 적으세요.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이 뜻입니다. 내가 너라면 I would make a complaint. make a complaint란 말은 그냥 complain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할 텐데 무엇에 관해서?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6번 별표 3개 치세요. I'm very busy this week. 나 이번 주에 매우 바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의 파티에 갈 텐데. 보통 서술형 문제에서 이런 거 한 번씩 나와요. otherwise를 if로 시작해서 문장을 바꿔서 쓰시오 하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건 지금 그렇지 않다면이 뭐가 그렇지 않다면입니까 지금? 바쁘지 않다. 그렇죠. 내가 바쁘지 않다면이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
일단 if를 집어넣고 그 다음 주어가 지금 납니다. 근데 저기에 지금 동사가 am이에요. I am. 이거를 과거로 바꾸면 어떻게 돼? 가정법이야. 아까 가정법 비동사 같은 경우는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뭐만 쓴다 그랬습니까? 월 쓴다 그랬죠. 그 다음 다시요. 제 지금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 낫이 없는데 무슨 부정이야? 긍정. 긍정이잖아. 그럼 저기가 긍정이면 가정법 바꾸면 반대기 때문에 여기에 not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not busy this week. 이렇게 써주는 서술형 문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서술형은 여러분 고3 1학기까지는 계속 있기 때문에 솔직히 고등학교에 무슨 서술형이 그렇게나 중요해. 변별력 없으니까 서술형을 만들어내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플러스 자리는 그냥 뭐 별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구문들이 나왔을 때에 그럼 어떻게 가정법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would, could, would, 그 다음에 would. 이런 조동사 과거형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에 방금 would를 나무라고 한 놈은 이승진입니다. 미친놈. 아이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풀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혜연이 1번 could, 승재 2번 월. 원주희 3번 월, 준엽이 4번 헤드 아이놈. 쟤 왜 저래 상냥해? 헤드 아이놈. 민재 5번 민재 5번 have passed. 승진이 6번 without. 진심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 다음 성범이 7번 Had we taken. 오케이, had been taken. 영어 좀 하네. 그 다음 준이 8번 네, have seen. 다시 혜연이 9번 B. 뒤에 나오가 있죠? 혼합가정법. 승재 10번 네, had lived. B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관로 안에 주어진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시오. 단 고칠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쓸 것. 원준이 1번 오케이, have turned입니다. 앞에 had been 있으니까 여기도 두 단어 써줘야 되겠죠? 2번 준엽이. 뭐야? 여기 준엽이 니밖에 없습니다. 진짜 아니야. 헤드 어텐드 디드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had attend인가요? had attended인가요? 어텐디드 예, 틀렸습니다. 그냥 attended입니다. 까비 이제 3번 못해요. 응? had brought죠. had brought. 카렌이 우산을 가지고 왔었다면 그녀는 그녀의 산책을 좀 더 즐겼을 텐데. 이승진 4번 jumping. 뭐라고요? jumping. 너씨 뭐 몇 분 전에 크레용팝 노래 들었냐? 점핑이 하고 왔는데 점프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다음 두 문장이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을 채우시오. 자, a reliable worker. 좀 신뢰가 있는 직원이라면 매일 늦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신뢰가 있는 직원이라면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주어가 있고 여기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 동사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월. 그렇죠. 월이. 월. 마시오. 마세요. 어디서 누가 말을 많이 하던 내용을 내가 지금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자, 다음 2번.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다른 상황 하에서는 나는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한 어떤 상황이
다른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들어가. 준이 헤드 빈. 그렇죠. had been이죠. 잘했어. 다음 3번. I look it up on the internet. 나는 인터넷상으로 한번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답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 looked it up이라는 요 표현을 지금 이렇게 5덩어리로 풀어줘야 돼. 얘가 지금 과거형을 썼으니까 가정법 때리면 당연히 과거 완료로 넘어가야 되겠죠. 헤드 예, 말씀해 보세요. 아주 헤드. 잘했어. 헤드 루키드 룩드 땡땡땡. 헤드 루키드요? 헤드 루크드요? 네 계속 해봅시다. 그 다음은요? 땡.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왜 내한테 물어요? 이까지입니까?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헤드 낫이요 땡 나시. 헤드. Otherwise. 낫과 밤이칸 나밤. 맞죠? 니네 헛소리 하는 거 영상 다 나온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의 할머니의 격려가 없었다면 그는 그 소설을 쓰지 못했을 텐데 뭐뭐가 없었다면 그러면 요거는 if it had not been 오. 요거 별표 하나 쳐놔놓습니다. 자, 이제 적용 독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냥 독해 유형으로만 그냥 쭉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이준혁, 이거 몇 번이고 답이? 풀었나 안 풀었나? 안 풀었어요. 사랑이다. 민재 이거 몇 번이고? 5번이요. 5번. 그러면 5번이 답이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알았지? 가장 핵심적인 문장을 찾으시오. 어딥니까? 가정 문장. 가장 전 옳지, 마지막 문장이죠. 자, therefore you should focus on the problem solution rather than its cause. 따라서 여러분은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 문제의 해결책에 뭐라기보다는 그것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원인을 확인한다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니네 아직까지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거 있어가지고 감이 잡히는 분도 있고 안 잡히는 분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이 문제는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반드시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그것만 찾아도 답 찾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therefore라는 단어가 나왔어.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따라서 또는 그러므로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마지막 문장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여기에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결론만 제대로 잡아주더라도 이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더군다나 보기가 우리나라 말이야. 선택지가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답 찾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따로 설명을 안 하도록 하고 서술형 거기 A에서 E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그것만 먼저 해봅시다. 뭐가 틀렸습니까 이거? 이요. E요. 아, 이요. 그럼 E의 둘을 뭘로 바꿔야 되는데요? 원지요. 왜요? 이유를 말하라 나돌리 때문에. 민치 단수. 지금 헛소리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해라. 그러고 생각 없는 말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그냥. 나돈니 때문에 주어랑 동사가 자리가 도치가 되었다. 그러면 주어는 지금 여기에 있다. 전반적인 이 문장들을 한번 잘 보세요. 전반적으로 문장의 동사들, 이 글의 동사들은 현재가 맞나 과거가 맞나? 현재 현재가 많죠. 그러면 현재가 많고 그 다음에 여기 대열 다음에 may 조동사 얘도 지금 현재형이야. 그러면 야가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얘가 주어인데 3인칭 단수야. 그러면 단수를 나타내는 일반 동사는 do가 들어가면 안 되죠.
누구로 바뀌어야 돼? does로 바뀌어야 되지. does로. 자,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 네. 2번 답 불러. 3번이요. 그럼 3번이 답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다 읽어봤습니다. 예? 저는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다인 것 같습니까? 다는 아니지요. 예, 다는 아니시요. 자, 하나씩 볼게요. 7번 보세요. 자, children's ideas about race are largely shaped by their parents. 저기서 race는 경주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종. 아이들의 생각인데 인종에 관한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주로 are shaped 형성이 되어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그들의 부모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대. 첫 문장에서 이렇게 시작됐어. 그러면 아이들이 인종이라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걔네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자체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it is believed that. 자, 이거 믿는다가 믿어진다가 믿어진다. 믿어진다죠. 그럼 얘는 그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야 그것 해석하는 그것이가 안 하는 그것이가 아는 그거. 가주어. 네, 가짜 주어죠. 네. 자, 그러면 믿어지는데 이러한 믿음은 시작하는데요. 형성하기 시작한대요. 얼마만큼 빨리? The age of 6 months 하니까 6개월 정도부터 그게 시작이 된대. 그럼 6개월 된 아기를 내가 데리고 시내를 가고 있는데 흑형이 한 명 딱 나타나거든요. Where is the 대구 department store? 아, 이제 대구 백화점 없지. 자, where is the 뭐 교보 북스토어 뭐 이렇게 한다 칩시다. 그럼 딱 물어봤어. 근데 내가 이 사람 보고 겁나가지고 도망을 가버려. 그럼 이거를 6개월 된 아기도 그 장면을 딱 보고 나서 결국 나중에 얘가 크면은 흑형 딱 봤을 때 엄마야 무서워라 하고 도망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this means that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뭐를? issues related to race인데 자 여기에 명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related라는 단어가 바로 나오고 난 다음에 to가 딱 들어갔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관련된으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럼 뭐와 관련된? 인종과 관련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뭐 될 필요가 있더라? 어드레스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드레스 무슨 뜻이고 주소 익하지 마라. 안 들려? 다루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죠. 니네 앞으로 고등학교 독해에서 어드레스란 단어가 명사로 쓰여가지고 주소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모의고사 독해 문제 18번 문제 그리고 듣기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특히 뭔가 홍보하거나 광고할 때 그거를 제외한 논설문에서 어드레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다루다, 해결하다, 처리하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TV 골프 채널에서도 한번 보실 수는 있습니다. 어드레스라는 단어가. 주소. 아니요, 주소 말고요. 골프 준비 자세가 어드레스예요. 자, 그래서 이른 나이에 일찍이 해결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하는데 자, 이 문제 잠깐 가볼게요. 관로 안의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 완성하시오. 배열하라 했으니까 그대로 쓰나 바꾸나? 그대로죠. 자, 그럼 매니가 먼저 제일 앞에 있네. 매니다 뭐 써야 돼? 페어런츠. 그 다음은요? 리그레트. 두 번째는요? 그 다음은요? doing. 그 다음에 마지막은 so. 많은 부모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답니다. 자, 이까지 읽었으면 사실은 답 찾는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인종을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부모의 역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부모하고 뭔가 얘기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일단 내려가 볼게요. 부모들은요 믿습니다. 뭐를? 만약에 그들의 아이가 had been educated 교육을 받았더라면 무엇에 관해서? 인종에 관해서 일찍 받았더라면 그들은 여기서 그들 누구야?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wouldn't have formed racial biases
인종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즉 아이들이 이른 나이에 인종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간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미리 받았더라면 얘네들이 인종에 대한 편견을 안 가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온아, 사람들의 피부 색깔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있거든. 근데 마음은 다 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피부 색깔 갖고 판단하면 안 돼. 알았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온 is my son. 자, 그 다음에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To teach children.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뭐를? To be anti-racist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대. 밑에 뜻 뭐라고 나와 있노? 차별. 자, 원래 racist란 말은 차별주의자입니다. 근데 anti가 들어가면은 반차별주의자죠. 그럼 차별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죠. 뭐라기보다는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단순하게 그냥 뭔가 말하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대. 자, there is a big difference.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몇몇 부모들은요,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지 말아라라고,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지 말아라고 가르친대요. 뭐 하면서? Avoiding difficult conversation. 어려운 대화들을 피함으로써 저렇게 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게임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왜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은 하지도 않으면서 아빠도 게임하고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니네 보고 공부하라 캐나나 놓고 집에서 TV 보고 계신다.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너가 집에 가서 그렇게 따지진 않겠죠. 자, 그래서 인종의 차이에 대해서 어려운 대화들은 피함으로써 그저 그냥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지 마라고만 얘기할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의 아이들은 end up learning. 자, 서보고 end up ing 무슨 뜻이야? 아 인더 INT가 뭐? 교과서 1과에 나왔어 저거. 결국 뭐. 그렇지, 결국 뭐뭐 시대다. 결국 배우게 됩니다. 뭐를요? 인종차별주의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죠. 누구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그들의 또래를 통해서 배우게 된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부모들, 어떤 부모들, 그들의 아이들에게 반인종차별주의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은 반면에 어떻게 된다고요? 도움을 준대요. 그들이 뭐 하도록? 더 잘 이해하도록. 어떤 사람들, who are different from them. 그들과는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자, 오답 체크 해볼게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1번. 피부색의 차이를 인식하는 시기는 아이마다 다르다. 이거 왜 오답이야? 아니 그 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그 말이 없죠. 네. 다음 2번. 아이의 인종 간 편견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래가 가장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영향을 미친다 그랬지. 근데 부모가 그걸 제대로 설명 안 해주면 결국은 또래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지금 핵심은 아니거든요. 네. 다음 4번. 인종 문제를 터놓고 논의하게 하는 학교 차원의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뭐 때문에 틀린가 이거? 말이 없어. 무슨 말이 없어? 다문화 교육이 없잖아. 다문화 교육이 있었으면 학교 자체에서 뭐가 있어야 돼? 지금 여기 있는 10명, 9명의 학생들 중에서도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다른 나라 출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5번. 인종 간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아이가 쓰는 표현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뭐 때문에 틀린 거야? 아이가 쓰는 표현이란 말이 없잖아. 그죠? 이게 요지 문제입니다. 자, 이제 3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에 going Dutch라고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 더치페이입니다. going Dutch, 더치페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더치페이라고 하는 것은 has become a popular trend. 최근에 몇 년간. 자, 되어 왔는데 인기 있는 어떤 경향이 되어 왔대요. 자기 생각 넣지 마라. 글대로 가야 된다. due to 뭐 때문에? The rising cost of eating at restaurant. 식당에서 먹는 비용의 증가 때문에 그렇대. 그러니까 음식값이 오르니까
결국은 더치페이라고 하는 것이 인기가 있어 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by ing가 나왔고 여기 콤마가 딱 들어가면은 저 by ing 뭐 함으로써, 즉 뭐 함으로써 지불을 하는 건데 당신 자신이 먹은 식사를 지불함으로써 뭐 할 때? eating out with friends, 친구와 함께 외식할 때. 그러면 친구와 외식을 할 때 네 스스로 먹은 음식에 대해서 지불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relieve 할 수 있대요. 이런 무슨 뜻이야? 안정시키다, 완화시키다 이런 뜻이죠. 뭐를요? The host of the responsibility of paying for everyone. 모든 사람의 어떤 먹은 것을 지불해야 하는 그 책임감의 어떤 주체를 완화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또 피할 수도 있대요. 뭐를?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obligation이 의무라는 뜻인데 그런 같은 것을 다음에 해야 하는 이런 의무도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while going Dutch. 자, 아까 말했던 이 더치페이라고 하는 것이 may seem reasonable,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대다수의 상황에서 it's not always가 들어가게 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야. 즉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래. 자, 요 문장 별표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할 말이 뭐야? 처음에 지금 요 문장 기준으로 이 별표친 문장 앞에서는 지금 더치페이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말 다음에 들어가는 게 for example이 나왔어. 그럼 이 말이 지금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분명히 더치페이는 그냥 자기 먹은 거 반띵하고 뭐 지 먹은 것만 뭐 돈을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다. 이거 말 잘 기억해라.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예. 아니요. 어떤 상황의 예시가 나와야 돼요? 항상 그렇죠. 항상 그런 게 아닌 것.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더치페이가 허용이 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더치페이가 허용이 안 된다 하는 말을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내가 시험 대비할 때마다 얘기했던 요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느냐? 변형 문제로 치면은 문장 집어넣기 1순위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나와요? 예를 들면 When someone invites people out for a meal in Turkey. 자, 터키를 예로 들었습니다. 튀르키예입니다. 자, 누군가가 사람들을 초대해요. 식사를 위해서 초대를 하는데 It is expected that 합니다. 이게 아까 believed랑 같은 말입니다. 예상되어지는데요. 주인이 will pay the bill. 그 돈을 낼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진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뭐를? 여러분들이 되게 예의가 바를 것이라고. 뭐 함으로써? going Dutch 함으로써. 이 상황에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 자, 이런 겁니다. 자, 준이가 지 생일이랍시고 지가 쏜다 해가지고 빕스를 데려가요. 여기 있는 친구 전부 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준이의 어떤 재정 상태를 알고 있는 준엽이가 야, 그냥 더치페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와. 그래서 좀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그래서 준이를 생각해서 더치페이를 하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준엽이가 생각한 입장에서 내가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가지고 준이를 생각해서 그래도 내가 예의 바르게 행동한 게 맞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요 상황에서. 그런데 it will actually seem 그것은 실제로 뭐인 것처럼 보여요? 마치 니네가 trying to distance 여기서 distance 동사로 거리를 두다 이런 뜻이야. 네 자신을 그 주인 즉 준이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안 친하다는 거를 티를 팍팍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the other guest 마찬가지 다른 손님하고도 거리를 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터키 입장에서. 그러면 준이는 지가 다 쏘겠다고 얘기했어. 분명히 요 문화에서는 다 쏘면은 뭐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건데 준엽이는 지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답시고 더치페이를 하자고 했지만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누구랑 거리 둘 거야. 이거예요. 그러고도 파티를 왜 가?
자, 그래서 instead it's customary 이 단어 별표치입니다. 관습적인 이런 뜻입니다. 뭐하노 내 별표치 이렇게 했는데. 관습. 자, 관습적입니다. 관습적입니다. 그래서 to allow the host 그 주인이 to pay 지불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관습적인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return the favor at a later date.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날에 그 보답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관습이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예를 들면 거 아까 얘기했던 준이가 쏙객 해가지고 준이가 다 쌌어. 그럼 나중에는 어떤 애가 또 주체를 해가지고 준엽이가 주체를 해가지고 내가 다 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 보답을 받는 거. 그러면은 지금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치페이가 모든 것이 합리적이다 아니다. 아니다죠. 자, 가볼게요. 1번. The financial benefits of going Dutch. 더치페이 하는 것에 재정상이 있죠. 맞다 틀렸다. 재정상이 있죠. 맞다 틀렸다. 맞다. 틀렸다. 생각하고 대답을 하라 그랬다.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2점 말고 1점이 안 나왔어요. 아닌가? 2점만 나온 건 아니죠. 네. 분명히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면 문화적인 어떤 차이점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언급이 된 거야. 다음 2번. Dining etiquette in European countries. 유럽 국가들에서의 식사 예절. 아니요. 이건 완전 개소리입니다. 네. 언급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유럽 국가라고도 언급된 게 없습니다. 잘 봐. 만약에 이게 유럽 국가들의 식사 에티켓이었으면 유럽 국가들이 최소한 2개 이상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글에는 나라 뭐 나왔습니까? 튀르키 하나 나왔죠. 자, 근데 물을게요. 튀르키예 즉 터키는 어느 대륙 소속입니까? 유럽입니다. 서해로 잘. 3번. The requirements of being good host. 좋은 주인이 되기 위한 요구 조건들. 이것도 완전 개소리죠. 네. 이게 만약에 답이었으면 요구 조건들이라 그랬으니까 요구 조건 마찬가지 최소한 2개 이상 나와야 돼. 4번. 더치페이. 알아라. 언제 그것이 적절한지. 이게 답입니다. 마지막 5번. How to identify culturally acceptable trends.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경향을 확인하는 방법. 이거는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5번은 답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제목 문제가 그게 안 나와 있어서 한데요. 잘 보세요. 모의고사 제목 문제 중에서 보기가 물음표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 만약에 이게 답이라면 이 글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나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2개가 다 나와야 됩니다. 장단점. 예를 들면 교복 자유화. 장점 뭡니까? 너무 자유라고. 사복을 입을 수 하고 있는 거. 네, 사복 입는 거예요. 교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교복 자유화. 편한 옷을 입을 교복을 마음대로 빨 수 있다. 수선할 수 오늘 있다. 아낄 수 있다. 뭐 교복을 뭐 마음대로 입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옷을 편하게 입어도 아무 말할 게 없을 것이고, 그죠? 뭔가 조금 복장 자체가 되게 자유로워지니까 자신만의 어떤 성격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겠지. 단점은 무슨 학교인지 모른다. 일단 무슨 학교인지 모른다. 옷을 소속사가 입고 아니겠지. 있을 줄 모른다. 무슨 옷을 입고 올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조금 외모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노출 있는. 오늘 뭐 빠도 많이 보지. 잠옷 입고. 어이씨 노출이 왜 나와? 자,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게 생기죠. 근데 그 글에 대한 내용을 장점, 단점 언급하고 그냥 끝났어. 제목 문제가 뭐를 해야 된다, 뭐 하는 게 중요하다가 없이 그냥 이렇다 해서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제목의 정답은 물음표예요. 교복 자유가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글을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만 더 합시다. 자, 4번.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개소리 찾기. 이건 딱 나네. 특정한 박테리아 in your body. 당신의 신체에 있는 특정한 박테리아는 could make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매우 아프게. There are some bacteria. 몇 개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however가 들어갔네. 어떤 박테리아? 당신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자, 여러분들
여기 이 문장에서 뭐 이상한 거 하나 없습니까? 이 문장에서 뭔가 이상한 거 없습니까? 우리 얼마 전까지 아니 아까까지 그거 했잖아요. 관계사 프린트. 뭐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네, 콤마들 이상하죠. 아, 근데 이 문장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냐? however는 그냥 연결사기 때문에 지 혼자서 콤마로 묶일 수 있습니다. 이건 계속적 용법의 콤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낚이지 마세요. 이게 관계대명사는 맞지만 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콤마입니다. 그래서 저건 대시 맞아요. 자, 버퍼 들어갔죠? 아까 버퍼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하지마. 아까 without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뭐뭇이 없다면이라고 그랬죠? 자, 박테리아. 당신의 소화 시스템에 자, 볼게요. 당신의 소화 시스템을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런 박테리아가 없을 때 여러분은 would not be able to break down. break down을 할 수가 없을 거래. break down 여기서 무슨 뜻이겠노? 분해하다 이 뜻입니다. 뭐를? 음식을요. 무슨 음식? 네가 처먹는 음식. 씹는 음식. 일단 1번은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만약에 그것들이 모두 다 갑자기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자 그럼 여기서 그들이 뭡니까? 박테리아. 누구 그렇게 대답할래? 시험에서 소화기 안에 있는 소화기 안에 있는 박테리아라고 하셔야 되죠. 이게 우리말로 쓰시오 그럼 어떡할 거냐? 자 그래서 소화기 안에 있는 이런 박테리아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starve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to death가 나왔죠. 원래 이 단어 뜻이면 굶다거든요. 근데 to death는 죽는 거죠. 그럼 합쳐서 얘기해봐. 그럼 뭐가 돼? 아사. 그렇지 굶어 죽다야. 아사. 굳이 한자까지 넣어서 아사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어쨌든 굶어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한대요. 자 이러한 박테리아들은 제공합니다. 다른 이점을 또한 제공해 준대요. such as 뭐와 같은 producing essential vitamins. 필수적인 비타민을 생산하는 이런 것도 준대. 자 그럼 이 박테리아가 뭐야? 몸속에 도움이 되는 박테리아. 아까 했던 바로 위에 데이랑 똑같은 겁니다. 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1번에서 지금 야 얘기 어디 갔노? 야 얘기 했잖아. 2번에서 지금 야 얘기했고 3번에서 야 얘기 계속했어. 계속 이 박테리아가 없게 되면 사람은 힘들 거다. 이 박테리아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박테리아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네가 읽어봤을 때 1번, 2번, 3번을 딱 보는 순간에 뭔가 계속 흐름이 전개가 잘 될 것 같으면 당연히 1, 2, 3은 정답이 아닙니다. 4번 가볼게요. 비타민의 부족은 이끌지도 모릅니다. 극심한 피로감을, 지속적인 두통을, 그리고 식욕 저하를. 박테리아 실컷 얘기하다 갑자기 비타민으로 바뀌었다. 자, 그리고 비록 여러분이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it would not be easy.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보통의 인간의 신체는 포함하는데 10배 정도 더 많은 박테리아 세포를 포함한대요. 뭐보다? 인간 세포보다. 안 푼 놈 얘기. 이거 다음 몇 번이야? 4번. 왜? 비타민이 비타민 얘기 나와서. 실컷 박테리아만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비타민 얘기가 나왔죠. 네. 그죠? 그래서 일단 그런 거는 원래 답지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답 방식이고 잘 봐. 이거 처음에 내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무관한 문장 고르기에서 정답 확률 제일 높은 거는 몇 번 넣을 거라고 그랬어? 3번, 4번이라고 그랬다. 3번, 4번 다음으로 확률 높은 건 몇 번이야? 5번. 2번입니다. 2번. 근데 내가 지금 찍기 강사 아니죠? 네. 그럼 왜 3번, 4번이 답으로 확률이 높은데? 맨 뒤쪽에 있어서. 1번은 주제 나와야 돼. 이거. 1번 앞은 대부분 주제문, 1번은 부연 설명, 2번도 그나마 부연 설명, 5번은 결론. 알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문장이 3번, 4번입니다. 자, 이거는 원래 그냥 찍기 신공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찍기 신공은 항상 시간 모질할 때 해라. 확률은 5대 5니까. 그리고
술술 읽어 내려가다가 잘 들으세요. 술술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요 문장쯤에서 갸우뚱거리는 어떤 문장이 하나 뜩 나왔어. 물론 지 해석 안 되면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갸우뚱이야. 해석 안 되면. 근데 해석이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잘 읽어 내려가다가 갸우뚱거리는 놈이 나왔어.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어디 하라 그랬어? 찍어요. 바로 다음 문장으로 내려가라 그랬죠. 아, 갸우뚱거리는 게 딱 나왔을 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거랑 연결고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럼 얘가 정답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석 안 되면 말짱 꽝이라니까. 해석 안 되면 말짱 꽝이야. 도루묵. 자, 5번은 여러분들 뭐 각자 알아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